제가 여러 선배님들 앞에 감히 강의를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요, 저 서울시의회에 나올 건데 그랬어요. 여기서 아무래도 500명이 저 찍어줄 거 아닙니까? 농담이고요. 아무튼 종소세 신고신이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물론 여직원들이 고생했겠죠. 하지만 마음고생도 계실 거고 어차피 조정료 수입 많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4시간 동안 이걸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복잡다단하고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너무 단어가 길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10자예요.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10자예요. 그리고 걸려오는 법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포 사람 말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너무나 많은 변수 때문에 중과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유형이 최고 36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걸 다 머릿속에 기억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것만요, 어떤 건 기준시가 6억, 어떤 건 3억, 어떤 건 4억, 어떤 건 취득시가 6억, 어떤 건 취득가액 4억.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판단을 잘못해서 신고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추징이 되더라.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죠.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인 5년, 6년, 8년, 10년을 안 지킨 상태에서 유일한 일반주택 하나를 양도했어요. 중과를 안 했죠. 그랬는데 그 말을 꼭 해줬어야 돼요. 어떤 경우든 임대 의무 기간인 5년, 4년, 6년, 8년, 10년을 꼭 지켜라.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추납사유가 발생된다. 그 다음에 유일한 일반 주택이 중과 대상이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집이요, 예를 든다면 집이 4채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는 조세특례제한법 99조 2, 하나는 97조, 하나는 97조 2, 하나는 일반 주택이에요. 그럼 유일한 일반 주택이니까 중과 안 하겠죠. 중과 안 한 것으로 해서 일반 세율로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비과세예요. 예. 왜냐하면 조특법 97조나 97조 2나 99조 2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토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일반 주택 때문에 중과를 안 했다.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집이 비과세 받을 수도 있어요. 또는 반대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근데 그게 아파트예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임대 등록을 했어요. 임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다른 집 팔 때 비과세 또는 일반 세율 적용을 했어요. 근데 말썽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아파트를 단기 민간 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버리면 그 집은 중과 대상 주택입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규정이 시행령 160조의 3, 167조의 4, 167조의 10, 167조의 11이 있죠. 예, 소득세 범법으로는 104조 7항 1호, 2호, 3호, 4호죠. 1호가 시행령 160조 3에 열거되어 있는 한 세대가 중과 대상 주택수가 2개인 경우에 양도주택이 조정 대상제는 중과하겠다. 그 다음에 147항 2호 한 세대가 주택과 조합을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합의 2개인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자가 있다면 중과를 해버리겠다. 근데 시행령 160조 4에서는 이러이러한 주택은 중과 안 할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하겠다. 관련 시행령이 160조 3에 있죠. 이런 주택의 33가지 형태는 중과 안 할게. 그 다음에 범법 104조 1항 제4호, 7항 제4호. 한 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합의 3개 이상 있는 경우로서 양도주택에 대해 중과를 하겠다. 그 예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시행령 164에 있죠. 근데 많은 선배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득세 법령, 다른 법령 다 포함해서요. 가장 어렵고 힘든 규정이 시행령 167 3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많은 선배님들이 무엇을 실수를 하시냐면 대표적인 사례가 장기 임대주택이 8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뺀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중과대상 주택수에는 포함을 하되 그 주택을 양도할 때만큼은 뭐 할게? 중과 안 할게. 장기보유 특별공여 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 머릿속에 일단 세 날짜를 꼭 기억해 두십시다. 첫 번째가 2020년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날입니다. 어떤 발표를 했어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 민간 매입 임대주택인 아파트, 그 다음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도를 폐지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 머릿속에 민간 매입 임대주택 중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아파트는 임대 등록 못하겠다. 그러니까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이런 것을 등록한다면 중과 대상입니다. 두 번째,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종전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하는 것도 안 봐주겠다. 중과해버리겠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2020년 7월 10일 날 민간 매입 임대주택의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 아파트는 등록제도를 폐지하겠다. 임대 의무기간이 4년짜리인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제도를 폐지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두 번째가 2020년 8월 18일입니다. 그게 2020년 7월 10일 날 정부 대책 발표를 한 후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규정을 보시다 보면 항상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 2020년 8월 19일 이후 임대 등록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날짜들이 많죠. 특히 양도소득세제는. 그런데 또 하나가 문제가 또 된 거죠.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원래 4년짜리예요. 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선배님들이 힘든 이유가요. 나중에 도표를 보겠습니다만은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을 8월 18일 날 개정을 했고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을 2020년 10월 7일 날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날짜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2020년 7월 10일, 2020년 8월 18일, 2020년 10월 7일. 10월 7일 외우기 힘드시죠? 7월 10일을 뒤집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2020년 10월 7일, 7월 10일을 뒤집으면 10월 7일이 되겠죠. 대표적인 사례가요. 상생임대주 잘 아시죠? 시행령 155조의 3에 있는 2001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죠. 그죠? 그걸 뒤집으십시오. 그래서 상생임대주인 것처럼 이 날짜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기준시가 유형이 각각 다르고 어떤 놈은 취득시가고 어떤 것은 취득가액이에요. 여러 선배님들 취득가액과 취득시가가 같은 숫자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가보면요. 취득실가 7억 원 이하, 취득실가 9억 원 이하, 또 어느 조문에 가면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소득세법 96조에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용어에 정의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 주고받은 금액을 뭐라고 부르자?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부르자. 준말이 뭐예요? 실가죠. 그러면 97조에 취득가액은 뭐예요? 취득실가에다가 취득부대 비용을 가산한 것이 취득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취득실가가 취득가액과 절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이 보시다가 이놈은 실가네, 이놈은 가액이네 따라서 상황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표해 보시겠습니다만은 자, 두 번째 기억할 거예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은 크게 두 개나 나눕니다.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 건설 임대주택 또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대분류가 돼요. 그 대분류된 것을 다시 소분류로 세 개씩 합니다. 공공지원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단기 민간 임대주택. 그래서 임대주택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최대 6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시고 지금 소득세법 시행령 163에 열거된 임대주택이 8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치중을 해서 특히 만약에 기억에 두신다고 한다면 실수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챕터는 4가지입니다. 4가지인데요. 1세대 3주택 이상일 때. 근데 참, 많은 선배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과 주택이 3개 이상이다. 그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중과를 해요? 안 해요? 이 말을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소득세법에 명확히 써져 있어요. 104조 7항 제2호에 한 세대가 주택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합의 2개인 경우로서 조정 대상자에 소지한 양도주택에 대해서 중과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할 때만 들어올 뿐이지 정작 그걸 팔 때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호에 있죠. 한 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의 합의 3개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주택이 조정 대상자에 있으면 중과할게. 그것도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양도주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중과 안 합니다. 그냥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이 될 뿐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여기서 말하는 분양권은 언제 걸 말하냐.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21년 1월 1일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 시기가 또 언제냐가 또 문제가 되겠죠. 예, 그것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당첨일이다. 예. 그러니까 분양 계약 날짜와 당첨 날짜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다만 예비 당첨자로 만약에 지정된 사람을 한다면 나중에 동호수 추첨할 때 추첨이 끝나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가 예비 당첨자의 분양권 취득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은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 못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미리 줄을 쳐놨습니다. 쪽수로는 7쪽입니다.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원부터는 해당 주택이 3개 이상일 때 양도주택에 대해서 일반 초과 누진세율의 30%를 가산하겠다. 그래서 6 내지 45가 36 내지 75%가 된다는 얘기가 됐죠. 그 다음에 최고세율 75%라고 한다면 꼭 따라가는 게 뭐가 있죠? 지방소득 10%가 있죠. 그러면 82.5%가
양도 차익의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양도가 빼기 취득가 빼기 기타 필요금이 이퀄 양도 차익 빼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 소득 금액이죠. 근데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줘 버리죠. 결국은 최고세율 적용당한다면 양도 차익의 82.5%가 세금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물론 예외 규정은 있지만 요즘 제일 핫 이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냐 아니냐가 제일 핫이죠. 자, 그러면 많은 선배님들이 해당 주택이 중과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정을 해야 되죠. 맨 처음에 보시죠. 해당 주택이 몇 채가 있냐. 두 번째, 조합원 입주권이 몇 개가 있냐. 분양권이 21년 1월 1일 취득분이 몇 개가 있냐. 그러면 중과 대상 주택 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의 첫째가 소재 기준입니다. 두 번째가 가액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또는 그러죠. A 또는 B 그러면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A 또는 B가 되면 경우의 수가 A 혼자 독립, B 혼자 독립, A, B가 함께 독립이죠. 그래서 그 여러 선배님들이 세법을 읽으실 때 또는인지 와, 과, 밋인지 이전인지 이후인지 초과인지 이하인지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고가주택은 양도실가가 12억 초과분을 말한다가 맞습니까? 12억 이상을 맞습니까? 거기에 양도가액 12억 초과입니까? 양도실가 12억 초과입니까? 고가주택은 양도실가 12억 초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해야 돼요. 양도가액과 양도실가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물론 같은 경우 많겠지만 왜요? 소득세 100조 제1항에 101조 1항에 있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시가보다 저가를 양도하거나 고가를 양수를 한다면 그 양도가액을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액인 시가로 끌고 가버리겠다. 그러면 조세회피 목적이 범위가 뭘 말하냐? 시가평가액과 양도가액이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차이액이 양도 시가 대비 5% 이상 또는이죠. 그에 해당되면은 당신네들이 어떻게 거래했든 말았든 상증세법상의 평가액을 끌어다 써버리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가 먼저가 소재 기준이죠. 해당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어디에 있느냐. 나중에 나오겠으면 미리 말씀드린다면 여러 선배님들요. 눈을 잠깐만 감아줘 봐요. 대신에 머릿속에다가 남한 지도를 그리십시오. 자,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에 있는 동지역들. 군, 읍면은 다 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와 서울과 인천광역시에 있는 시의 동지역. 자, 내려가겠습니다. 광역시요.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가 있죠. 거기에 군은 다 빼버리세요. 군. 그러면 부산광역시에 기장군이 빠지겠죠. 울산광역시에 울주군이 빠지죠.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에 군이 빠지겠죠. 거기에 있는 주택,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의 동지역이요. 읍면은 빼버리세요. 자, 그러면 여러 선배들 머릿속에 그려진 게 뭐예요?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동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소재한 조합원 입주권이 소재한 분양권이 주택수 계산에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가 가액 기준이죠. 소재 기준에 안 걸린 것들이 있죠.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군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한 거. 그것은 기준시가 3억 초과분만 넣으세요. 예,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한다면 사업시의 인가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부동산의 평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분양가가 3억 초과한 것. 그러면 옵션부가 있잖아요. 옵션부는 빼십시오. 순수 분양가가 3억 초과한 걸 싹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양도주택이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있냐 없냐는 얘기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만 중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행 조정 대상 지역이 총 몇 군데 있어요? 37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2025년 10월 15일 이전에 이미 2017년 8월 2일자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계속. 한 번도 해제를 안 했죠. 그리고 2025년 10월 16일 날 33군데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를 했죠. 이게 서울시에 4개구를 뺀 21개구가 2025년 10월 16일 날 0시부터 조정 대상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12개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선배님들이요, 시계 반대방으로 돌 겁니다. 자, 과천시, 광명시, 그 다음에 안양시, 동안구,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의왕시, 내려가서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그죠? 그 다음에 좀 옆으로 가서 용인시, 수지구, 그 다음에 성남의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고속도로 쪽에 오면 뭐가 있죠? 하남시, 12개죠. 그거는 25년 10월 16일자로 지정고시가 됐죠. 이게 어디서 지금 써먹고 있냐면요. 시행령 160조 3, 1항 12호의 2에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중과대상 주택에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한다면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해라. 그 다음에 신청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라. 허가를 받고 나서 주택의 매매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반드시 받아라. 그게 확인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약한 때로부터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이라고 한다면 넉 달이 된 날까지 매매대금을 청산을 해라. 만약에 4군데를 뺀 나머지 몇 군데요? 33군데는 매매 계약일로부터 몇 달? 6달이 되는 날까지 매매대금을 청산해라. 하지만 이걸 단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얘기예요. 하지만 2026년 5월 10일 이후 매매 계약분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9월 9일까지 대금 청산해라. 나머지 33군데는 11월 9일까지 대금 청산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가계약 또는 계약서라고 합시다. 그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법률에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법원에서는 잠정적,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하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면 어쩔 거냐.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라.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걸 반드시 확인해라.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의 계약일로부터 서초, 송파, 강남, 용산은 4달이 되는 날까지 매매대금을 청산받아라. 나머지 33군데인 25년 10월 16일 날 지정고시된 건 6달이 되는 때까지 매매대금을 청산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건 아니건 간에 매매대금을 언제까지 청산해라? 용산, 서초, 강남, 송파는 9월 9일까지, 여타의 33군데는 11월 9일까지 매매대금을 청산하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문제가 돼요. 그때부터 우리가 돈을 벌 기회가 시작되겠죠. 그걸 알자는 얘기입니다. 즉, 중과 제외 대상인 최대 36가지 유형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단초는 알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신다면, 근데 여러 선배님이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소득 104조 제1항에 이런 말이 있죠. 동일한 자산에 2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때는 산출석이 높은 쪽으로 신고 납부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양도주택이 미등기 양도자산이에요. 그러면 미등기 양도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죠. 그러니까 만약에 명의신탁 등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건 미등기는 아니에요. 등기는 하긴 했지만, 그죠? 그럼 미등기라고 한다면 세율이 몇 프로예요? 70%죠. 장기보유 투표공제 안 해주죠. 그 다음에 양도 기본공제 안 해주죠. 그러면 3주택, 2주택 중과할 때 세율을 적용하면 만약에 3주택일 때는 최대 75%의 누진공제액이 되겠죠. 미등기 양도자산 70%인데 누진공제액은 없죠. 대신에 기본공제를 안 해주죠.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 세금이 높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중과 대상 이하 10억 초과네 75%. 예.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 꼭 비교해 보시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중과 대상의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 중과세 적용은 의입니다.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은요, 사람 기준이 아닙니다. 세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령 154조 9항 이런 말이 있죠. 하나의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한다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걸 보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154의 대원칙은 뭐예요? 한 세대가 동일한 주택 거소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인 본인,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형제 자매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의 주택을 혼인신고가 된 부부가 공동 소유했다. 그러면 주택수는 중과 대상 주택수는 몇 개예요? 2개예요? 1개예요? 1개예요. 예, 주택수 계산은 세대 기준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재 기준 아까 설명드렸죠. 두 번째 가액 기준에 해당된 주택으로서 그 합이 3개 이상인 양도주택에 대해서 중과를 하겠다. 아무나 다른 건 아니죠. 단지 조정 대상자에게 소재한 것만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과 대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죠. 95조 2항에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해당 주택의 미등기 양도는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한다면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양도 차익이 되면 장특공제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 3주택 이상의 중과 대상은 장특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그러더라고요. 95조 2항 표 2 있잖아요. 시행령 159조 4에 있는 거. 2년 이상 거주했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최대 10년 이상 거주 보유했다면 장특공제 얼마 해준다? 80% 해준다. 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말이 자꾸 무럭무럭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이게 세금 폭탄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가해서는 안 될 사항이요. 반드시 산출세액을 비교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년 미만은 주택을 세율이 얼마예요? 1년 미만은 60%죠. 50%인가요? 죄송합니다. 60%죠. 1년 미만은 70%죠. 근데 하나 기억할 거 있죠? 분양권을 양도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해도 60%예요, 세율이.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매매업자죠. 부동산 매매업자 64조와 69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69조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매각하면 토지 등 매매차익 애정신고를 반드시 해라. 세율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죠. 근데 64조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60%짜리요.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자산, 비사업용 토지, 1세대 2주택, 3주택 이상의 경우 중과 대상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과세를 해야 되죠. 산출세율이 높은 쪽으로 신고 납부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율이 더 크고 납부세액이 크겠죠. 근데 부동산 매매업자는 근본적으로 사업소득자잖아요. 그죠?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면 기왕에 토지 등 매매차 양도 신고한 산출 납부세액이 종소세 세율보다 산출세보다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환급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환급을 안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율을 비교해서 높은 세액이 산출되는 쪽으로 간다는 것. 근데 이것은 지금 두 번째 이야기예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취득 원인이 매매를 했건 교환을 했건 상속을 받았건 증여를 받았건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했건 말건 따지지 마라. 예. 기재부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말 안 했었어요. 해당 주택에 대한 중과를 안 하겠다. 그래서 이건 시행령 160조 3에 나오는 규정이 아닙니다. 2018년 12월 26일 개정법률 부칙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배님들이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취득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라고 한다면 20%, 30%, 10% 중과세율 적용 안 한다. 그 취득 원인이 멸실하고 신축했건, 매매 취득을 했건, 신축을 했건, 매매 교환을 받았건, 상속을 받았건, 증여를 받았건 안 따진다. 무조건 뭐 한다? 일반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되 1년 미만은 또는 2년 미만일 때는 세율이 다르겠죠. 대신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준다는 게 정설입니다. 대법에서 장특공제는 못 해주겠다.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관계없죠. 장기보유 특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 빨갛게 표시해놨죠. 양도소득의 특례 적용 기간 중에 주택을 멸실했건 말았건 따지지 말아라. 다음에 여기에요.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안 해줬었어요. 비사업용 토지는 한시적 세율을 적용해 줬는데 주택은 안 된다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국가가 패소했어요. 아니, 지방세법의 취득이라는 의미는 뭐냐? 교환이건 상속이건 증여는 안 따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여기서 따지냐? 부칙 14조에 분명히 취득이라고 했지, 가로 열고 상속 증여 제외란 말은 없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라고 해서 국가가 결국은 패소했습니다. 다음에요. 그래서 해당 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이라고 한다면 중과를 적용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과를 적용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쪽수로는 10페이지입니다. 제가 선배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4시간을 넌스톱으로 빨리 끝낼까요? 시간마다 10분씩 쉴까요? 저는 국세공무원 교원 있을 때도요, 오후 강의하면요, 내리했어요. 알아서 화장실은 가시고요, 그냥 혼자 할게요. 다들 안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실까요? 시간마다 10분씩 쉴까요? 그냥 4시간 연속할까요? 예, 저는 바빠요. 예, 계속 하자고요. 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서로 다르면 어느 법이 우선이에요? 일반세법에 비한 특별법 지위에 있는 조특법이 우선 적용돼야 되죠. 그래서 조특법에 많은 사람이 잘 아시겠지만 감면 규정이 어떤 유형의 규정이에요? 가장 많은 게 세액감면이죠. 두 번째가 소득감면이죠. 세 번째가 세율감면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했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특례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느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1세대 비과세 판정을 할 때 해당 주택은 거주자 부채를 안 본다라고 크게 5가지가 있죠.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예외적인 세율을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조특법 98조에 서울시 밖에 소주한 주택을 95년 11월 1일 또는 97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이 인천에 많습니다. 이 주택은 5년 이상 임대를 해라. 그렇다고 한다면 종소세율을 적용하거나 그냥 단일세율 20%를 적용해서 낮은 쪽으로 신고납부를 해라. 이게 98조가 세율 감면입니다. 98조 2인데요. 미분양 주택은 주로 98조 2, 3, 4, 5, 6, 7, 8, 9까지 있습니다. 근데 중과 제외 대상은 98조 2, 98조의 3, 98조의 5, 6, 7, 8만 끌려옵니다. 그 중에 98조의 4는 왜 안 끌려오냐면요.
비거주자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세액을 감면해 주게 규정해요. 그러니까 98조의 4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해줄게. 이건 세율 감면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1년 미만 보유했건 말았건 일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98조의 3, 서울시 밖에 소재한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12월까지 취득했다고 한다면 보유년수에 무관하게 무조건 일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98조 5도 매한가지고요. 6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은요. 밑에 보시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청산금을 지급받는다면 청산금을 중과할 거냐 말 거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청산금의 첫째 양도시기가 먼저 확정이 돼야 되겠죠. 양도시기는 근본적으로 어느 날이에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이 양도시기입니다. 그날 현재 2주택, 3주택 이상 여부에 따라서 그 양도주택의 청산금 상당금이 조정 대상이 있다면 중과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을 또 해야겠죠. 여러 선배님이 잘 아시겠지만 시행령 166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 정비사업,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고 한다면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시간 가는데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을 어떻게 구해요?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 취득 시점의 취득 실가 또는 환산 취득가 빼기 실제 소득임비 또는 계산 공제액. 그럼 뭐가 돼요? 지급받은 청산금을 납부할 경우에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이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은 뭐예요? 신축 완성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가 빼기 관리처분인가의 평가액 빼기 납부한 청산금 빼기 실제 소유된 경비죠. 자, 청산금을 지급받으면 어떻게 해요?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 관리처분의 평가액 빼기 취득실가 또는 환산취득가 빼기 실제 경비 또는 계산공제액. 그럼 뭐가 나와요? 전체 기존 부동산 평가액 상당분의 양도차익이 나오죠. 곱하기 분수의 분모,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평가액, 분자, 평가액 빼기 지급받은 청산금. 왜? 지급받은 청산금 상당은 나중에 과세를 따로 올 거니까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은 뭐예요? 양도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가 또는 완성주택 양도가 빼기 평가액 더하기 지급받은 청산금 빼기 실제 소요된 경비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과 전 양도차익 구해주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돼요? 납부한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세, 지금 여기는 중과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중과 안 한다는 얘기를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조세특례제한법 77조에 이런 규정이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의 보상의 법률 또는 기타 법률에서 협의에서 수용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 고시전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 한다면 만약에 상속받았다면 망자가 취득한 때를 2월 과세 대상일 때는 증여자가 취득한 때를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여부를 판정하는 거죠. 라고 한다면 첫 호가 뭐예요? 수용되는 경우에 해당 세액을 감면해 줄게. 그러면 수용된 감면이 몇 프로예요? 2025년 3월 달에 개정했죠. 기존에는 10, 15, 30, 40이었죠. 지금 얼마예요? 15, 20, 35, 45%를 감면해 주죠. 현금일 때는 15, 20이죠. 채권을 받으면 35, 40, 45죠. 그죠? 두 번째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다. 뭐 해줘라? 감면해줘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조세특례제한법 77조를 적용받으면 중과 배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 선배님이 뭐 아시겠지만 조세특례는 너무너무 복잡해요. 예.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기준은 세대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 기준이에요. 소유자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 소득세법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세대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급받은 청산금은 100% 중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조세특례제한법 77조를 적용받기 때문에. 뭐 안 받으면 중과 되겠죠. 그 다음에요. 밑에 다음에 보시면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 부수토지. 사람들이 주택이 있으면 중과당하니까 주택을 멸실해버린다 이거죠. 그럼 어쩔래라 문제예요. 심판원에서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 안 하려고 중과 안 당하기 위해서 이건 허른 거로 보여진다. 따라서 주택 부수토지에서 뭐 하겠다? 중과를 해버리겠다는 얘기죠. 근데 주택 부수토지가 무제한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1세대 때 비과세 판정을 할 때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 정착 면적의 수도권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몇 배까지만? 3배까지만. 수도권의 도시지역과 죄송합니다. 시지역의 도시지역과 수도권의 녹지지역은 몇 배까지? 5배까지. 그 다음에 기타 용도지역인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이라고 한다면 정착면적이 몇 배까지? 10배까지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시행령 154 5항에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어요? 시행령 168조 11. 주택 부수토지가 3배, 5배, 10배를 초과한 토지는 뭐가 돼요? 중과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세율을 적용할 때 하면 또 나오죠. 3배, 5배, 10배 초과하고는 별도 세율을 적용해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이 주택의 부수토가 무제한은 아니다. 그래서 유권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주택을 멸실하고 대금 청산일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계약일 현재 지상에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 바뀐 게 있죠. 시행령 154조에 관련 유권 해석입니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있는데 주택을 멸실해버렸다. 그럼 어쩔래? 양도를 현재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규정은. 그럼 양도는 현재 뭐가 돼버려요? 나대지 양도가 되죠. 비과세 못 받아요. 근데 그것은 개정을 않고 유권에서 갔는데 용도 변경하면 어쩔래라는 얘기예요. 주택과 부수토지인데 계약을 하면서 조건부로 용도 변경을 했어요. 그럴 때는 언제 한다? 계약일 현재 주택이 아닌 걸 인정해버리겠다. 라고 개정을 해버렸죠. 그래서 약간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 선배들이 주택수 계산입니다.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냥 스킵할게요. 말씀을 드린 대로 수도권의 시의 동지역, 5대 광역시의 동지역, 세종특별자치시의 동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 끌어모아라. 이게 소재 기준이에요. 소재 기준에 해당 안 된 수도권의 군, 읍면, 그 다음에 광역시의 군, 읍면, 그 다음에 세종특별시의 읍면, 기타 도의 모든 시와 읍면은 뭐다? 가액 기준으로 따진다. 그래서 가액 기준이 3억을 초과한다면 주택수에 넣겠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게 새로 생긴 거 있죠. 4가지가 새로 생겼어요. 첫 번째가 소형주택, 소형 신축주택인 경우로 한다면 해당 주택은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주택수에 안 넣을게. 그거 팔 때 중과 안 할게. 그 다음에 수도권 밖에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중과 대상 주택수에 안 넣을게. 그거 팔 때 중과 안 할게.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수도권과 광역시는 안 된다. 하지만 수도권의 접경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다면 그건 해줄게. 이게 뭐예요? 옹진군, 광화군, 연천군, 가평군이에요.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적경 지원을 해줄게.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광역시의 군 단위는 해줄게. 군 단위 어디가 있어요? 군위군입니다. 대구 군위군은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네 번째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에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합니다. 지금 고시되어 있는 인구 감소 지역이 89개입니다. 그러면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은 20%가 18개예요. 18개가 있는데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은 해당되는 수도권과 광역시 군 지역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군위구는 인구 감소 지역이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가지 형태예요. 신축 소형주택, 중공업 수도권 밖의 중공업 미분양 주택, 인구 감소 지역 소주택, 수도권 밖의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소재 주택은 주택 수의 계산 안 넓게 금액이 3억을 초과하건 말건 다음에 그 주택을 팔 때는 중과 안 할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기억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